은행 문을 여는 순간, 뭐랄까 한기가 몸 깊숙이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겨울도 아닌데 나는 그 안에 차가운 공기가 더 아프게 느껴졌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들어가는데 문 쪽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코를 찡그리며 옆으로 피하는 게 보였다. 아냄새.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내 귀에는 벼락처럼 꽂혔다. 내가 무슨 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냥 늙었을 뿐인데. 나는 번호표 기계 쪽으로 갔다. 버튼을 누르자 종이가 툭 튀어나왔다. 192, 현재 번호 168, 24명.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의자를 찾았지만 빈자리는 없었고 앉아있던 몇몇 젊은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예 몸을 옆으로 틀었다. 나는 그냥 서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무릎이 이미 뻐근해졌다. 30분 정도 서 있으려니 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그때 갑자기 한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다. 뒤로 좀 물러나세요. 동선 막히잖아요. 나는 놀라서 뒤로 비틀거렸다. 지팡이가 미끄러지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짜증내며 말했다. 진짜 외줄 흐름 방해하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였다. 40여 분이 지나 드디어 내 번호가 불렸다. 192번, 3번 창구.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3번 창구로 갔다. 창구에는 어제 본 것보다 더 까칠해 보이는 젊은 직원. 명찰에 지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예, 뭐 도와드릴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현금 좀 찾으려고요. 지영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물었다. 얼마나요? 5만 원만. 그녀는 기어이 웃음을 터뜨렸다. 옆자리 직원도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5만 원이요? 고객님, 진짜로요? 이걸 창구에서 하시겠다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얼굴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짐작할 수 없는 무게로 내려쳤다. 그 뒤에서 바로 들려왔다. 아, 나 이런 거 싫어? 늙은 분들 와서 오래 잡아먹고 쓸데없이 순번 밀리잖아. 지영이 나를 보며 말했다. 고객님, ATM 쓰세요. 뒤에 사람 많은 거 안 보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계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그녀는 내 신분증을 보더니 또 트집을 잡았다. 고객님, 이 신분증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인식도 잘 안 되겠네. 아휴, 진짜. 그녀의 표정, 그녀의 말투, 그녀의 한숨, 모든 것이 나를 은행에 온 손님이 아니라 민폐, 짐, 방해물로 취급하는 듯했다. 뒤에서는 또 들렸다. 아, 빨리 좀 해요. 늙었다고 봐주기엔 너무 길잖아. 나는 그 말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마침내 지영이 말했다. 고객님, 5만 원은 기계로 인출하세요. 이건 정말 창구에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바쁘거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기계로 가보겠습니다. 돌아서는데 들려온 말. 아, 제발 이런 손님 좀 안 오면 좋겠다. 그니까. 돈도 없으면서. 그 말이 내 등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다. 나는 ATM 앞에서 멈춰섰지만 손이 떨려 카드조차 제대로 넣을 수 없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문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나는 턱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그래, 돈 없어 보이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본사공지. 내일 새로운 주요 주주 지점 방문 예정 전 직원 정장 착용 및 특별 응대 준비. 나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일 보자. 어제 나를 그렇게 무시했던 그 손님이 누군지 직접 확인해 보라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다. 어제 그 은행에서 당한 모욕이 내 머릿속에서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 돈 없는 늙은이. 인패. 냄새난다. 뒤에 손님 많다. ATM 못 쓰면 배우라. 그 말이 하루가 지나도 가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문자가 이 상황 전체를 완전히 뒤집을 열쇠였다. 신규 주요 주주 방문 예정. 그게 바로 나였다. 오늘 나는 같은 은행에 어제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갈 준비를 했다. 양복을 꺼냈다. 평생 몇 번 입지도 않은 네이비색 양복. 와이셔츠도 손질했다. 옷깃을 다듬고 단추를 잠그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제처럼 낡아 보이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을 얼굴이었다. 검은색 지팡이도 꺼냈다. 예전에 퇴직하면서 선물로 받았던 물건. 오늘은 이게 필요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존중을 이끌어내는 상징 같은 것. 나는 거울 속 나를 향해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은 내가 누군지 직접 보여주자. 은행에 도착하니 아직 영업 시작 전이었다. 그런데 이미 안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평소보다 다들 정장을 단단히 차려입고 이곳저곳 확인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문을 살짝 밀었다. 경비원이 바로 달려왔다. 아닙니다. 혹시 주주님이십니까? 그의 말투가 한 단어 만에 훅 바뀌었다. 어제 나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하던 경비원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그래요. 본부에서 오늘 방문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장님 모셔오겠습니다. 그는 거의 뛰다시피 안쪽으로 갔다. 약 10초 후 점장이 허리를 굽히며 뛰어나왔다. 아이고 주주님,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내게 뒤로 물러나라고 고함치던 직원은 지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점장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은행 내부는 마치 누군가 중요한 시험을 앞둔 것처럼 살벌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직원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오늘 온다는 주주님 규모 엄청 크다면서. 본부에서 특별히 주의하라고 했대. 혹시 우리 지점 평가하러 오신 거 아니야? 나는 천천히 그들 옆을 지나갔다. 아직 아무도 내가 어제의 그 늙은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하지만 특히 한 명, 3번 창구 직원 지영은 아직 출근하지 않은 듯했다. 나는 점장에게 물었다. 어제 3번 창구 직원은 어디 있습니까? 점장이 깜짝 놀랐다. 지영 씨 말씀이십니까?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은행 출입문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바로 지영이었다. 숨이 차 보였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듯 옷깃도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는 점장을 보자마자 말했다. 점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주주님, 정말 오늘 오시는 거예요? 점장은 짧게 대답했다. 예. 이미 오셨습니다. 지영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점장이 나를 가리켰다.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내 얼굴을 본 순간 입술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 표정. 나는 분명히 봤다. 설마 어제 그 노인? 지영의 입에서 새어나온 떨리는 목소리. 어제 그... 나는 그녀와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아, 그래요. 어제 ATM으로 보내던 그 늙은이. 바로 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행 내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직원들 모두의 시선이 나로 향했고 지영은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렸다. 은행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오늘 아직 아무것도 응징하지 않았다. 지영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게 많고 직원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야 했다. 사이다는 지금 터뜨리면 약하다. 조금 더 익혀야 제대로 터진다. 나는 점장에게 말했다. 점장님, 우선 VIP 룸으로 가시지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점장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천천히 걸어 VIP 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지영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내가 다 들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문이 닫혔다. 이제 본격적인 전개는 VIP 룸 안에서 시작될 것이다. VIP 룸 문이 닫히는 순간 어제의 은행과 오늘의 은행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어제는 내게 의자 하나 내주지 않던 곳. 오늘은 내가 팔걸이 소파에 앉기도 전에 점장이 달려와 쿠션을 받쳐주는 곳이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점장의 과한 행동을 막았다. 그냥 앉게 해요. 과한 건 부담스럽소. 점장은 당황하며 허리를 굽혔다. 아, 예, 주주님. 편히 앉으십시오. 나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지팡이 머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소리에 점장은 숨을 참은 듯 멈춰 섰다. 지영 씨를 이 자리로 데리고 오시오. 점장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 바로 부르겠습니다.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VIP 룸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제와 오늘 단 하루 만에 바뀐 이 태도. 내게 돈이 있다고 알려지니 사람들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묵직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닫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내 앞에 섰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는 더 크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주주님, 어제의 제 행동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지영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당신이 내게 했던 말 다 기억하오? 지영은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예, 기억합니다. 5만 원이면 ATM 가시라. 뒤에 사람 많다. 기계 어려우면 배우라. 신분증 보고는 오래됐다고 비웃고 지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돌아설 때 당신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 나는 지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 제발 이런 손님 좀 안 오면 좋겠다. 그랬지.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건 어제의 행동을 치울 수 없소. 나는 지금 사과를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오. 지영은 눈을 크게 떴다. 점장도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당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부른 거요. 지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그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나는 말을 끊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노인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요. 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노인은 느려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손도 떨리고 2번, 3번 물어봐야 할 때도 있지. 지영은 숨을 삼켰다. 하지만 그 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젊은 사람보다 100번은 더 많이 살아봤고 100번은 더 많이 버텨봤고 100번은 더 많이 일터에서 부딪히고 지금의 사회를 만든 사람들이오. 지영은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지영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제 내가 돈이 적어 보인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사람을 내쫓았소. 지영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점장은 숨조차 못 쉬는 듯 했다. 나는 지영에게 한마디를 더 던졌다. 이것이 첫 번째 사이다의 핵심이었다. 어제 당신은 돈 없는 사람은 손님도 아니다고 말했지. 지영은 고개를 크게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묻겠소. 나는 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제 ATM으로 내쫓던 그 늙은이가 당신이 지금 극진히 모셔야 할 그 신규 주요 주주라면? 나는 말끝을 조여가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어제 나에게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거요? 지영은 완전히 무너졌다.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점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주주님, 일단 저희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점장의 말을 끊었다. 아직 사과받고 싶지 않소.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VIP 룸 안의 공기가 마치 바늘로 찌를 정도로 날카롭게 변했다. 이제 진짜 사이다는 지금부터다. 지영의 울음이 VIP 룸 안에 고요하게 번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야기를 끝낼 생각이 없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지팡이 끝을 천천히 두드렸다. 투. 그 작은 소리가 VIP 룸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점장님. 점장이 허리를 깊이 굽히며 대답했다. 예, 주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점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VIP 룸에서 이야기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소. 점장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이 문제. 은행 전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점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모두 앞에서요? 아, 그래요. 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소. 점장은 눈을 감았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싶소. 점장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곧장 밖으로 나갔다. VIP 룸 문이 닫히자 지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천천히 말했다. 내가 당신을 망가뜨리려고 부르는 게 아니오. 지영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나는 당신이 어제 했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고 싶을 뿐이오. 지영은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VIP 룸 문이 열렸다. 점장이 공손히 말했다. 주주님,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로비로 걸어 나갔다. 은행 로비에는 직원 12명 전원이 한 줄로 서 있었다. 손님들도 웅성웅성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선이 모였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나는 어제 그 모욕의 장면이 강하게 떠올랐다. 어제 이 자리에서 그들은 나를 뒤로 물러나라고 고함쳤다. 줄 흐름 방해한다고 화냈다. 냄새난다고 코를 막았다. 오늘은 그들이 내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내쉬지 못한다. 점장이 나를 향해 말했다. 전 직원 대기 완료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손으로 3번 창구를 가리켰다. 어제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그 자리, 그 창구로 가봅시다. 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영은 숨도 못 쉬는 듯 천천히 3번 창구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다리가 떨렸다. 여기입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그 자리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어제 나는 무릎 아파도 서서 기다렸소. 직원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줄을 방해한다고, 냄새난다고, 신분증이 낡았다고, 돈이 적다고 나는 이어 말했다. 나는 어제 여기 서 있는 동안 당신들은 나를 손님으로 보지 않았소. 지영의 눈물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니 오늘도 똑같이 합시다.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나는 말했다. 어제 당신이 내게 했던 말들, 그 말,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해보시오. 직원들이 숨을 멈췄다. 손님들까지 조용해졌다. 지영은 완전히 흔들렸다. 그건 차마 못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대신 말해주지. 지영이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나는 로비 전체가 들을 수 있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5만 원이면 ATM 가세요. 뒤에 사람 많아요. 기계 어려우면 배우세요. 이런 손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어제 당신이 한 말이요.
직원 전체가 창피함에 고개를 푹 숙였다. 점장 박의 얼굴 또한 완전히 굳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지영을 향해 말했다. 지영 씨, 당신이 어제 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오늘 이 은행 모든 직원들 앞에서 직접 느끼시오. 지영은 주저앉아 울었다. 점장이 급히 말했다. 주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해당 직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는 모두 제가 책임지고.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다. 조치는 지금 묻지 않소.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직원들, 손님들, 분위기, 공리, 모두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에 있었다. 이 은행이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요. 은행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첫 번째 사이다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은행 로비 전체가 가라앉은 듯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지영은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다. 나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VIP 룸으로 다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자기 긴장이 가라앉고 오히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만 했을까? 나는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 잠시 후 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주님, 지금 괜찮으십니까? 나는 그에게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점장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고 생각하오? 점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무시를 당하셔서 불편하셨을 테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편해서가 아니오. 그건 누구나 불편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지팡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문양을 쓰다듬었다. 그 작은 지팡이 끝에 내 지난 인생이 모두 얽혀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한다. 늙은 사람은 느리고 유통기한 지난 사람처럼 취급한다. 하지만 그 느린 손, 느린 발을 가진 이 늙은 몸은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몸이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점장님, 나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소. 점장의 눈이 커졌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내 인생의 먼지가 하나둘 떨어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20살 때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군대도 제대하자마자 바로 일터로 뛰어들었지. 쇳물 튀는 곳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일하고 기계의 손가락이 베어도 일하고 몸이 아파도 일했소. 왜냐면 가난하면 선택지가 없으니까. VIP 룸만이 서늘해질 만큼 조용해졌다. 그렇게 평생을 일해서 손녀 몇 푼 용돈 줄 수 있을 만큼만 모았소. 큰돈은 없어도 그게 나한텐 전부였지. 지영의 흐느낌이 문 밖에서 들렸다. 나는 다시 말했다. 그 돈을 찾으러 왔다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소. 점장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을 꺼냈다. 내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소. 점장의 머리가 순간 짧게 흔들렸다. 그 사람은 평생 나를 대신해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고 병이 들어도 병원비 아낀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나는 말문을 잠시 멈췄다.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울렸다. 나한테, 여보, 돈 아끼지 말고, 늙어서 몸 아프면 꼭 치료받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떠났지. VIP 룸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점장조차 눈을 잠시 감았다. 이후로 나는 아내가 말했던 그 존중받는 삶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소. 나는 점장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이오. 늙었다고 해서 미쳐지지 않는 삶을. 점장은 손을 떨며 말했다. 주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큰 잘못을. 나는 말을 끊었다. 그리고 그 소원 하나를 이루기 위해 작게나마 모은 돈으로 은행 주식을 샀소. 점장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주주가 되신 겁니까? 나는 짧게 웃었다. 그래. 나 같은 늙은이도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 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울먹임을 참는 듯했다. 내가 이 은행을 다시 찾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중의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점장님, 나는 그냥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을 일해서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요. 그 말이 떨어져도 VIP 룸 안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노인의 인생 앞에서 작아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늙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다음을 준비했다. 은행을 근본부터 바꾸는 다음 사이다. VIP 룸 안은 아직도 내 말의 여운이 가득 남아 있었다. 점장은 눈을 깔고 있었고, 밖에서는 직원들 속삭임이 웅성거렸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조용한 흐느낌이 들렸다. 지영이었다. 나는 점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영씨 다시 들어오게 하시오. 점장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지영은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작게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그녀는 내 앞에 서지도 못하고 문 근처에 멈춰 섰다. 부르셨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오. 지영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 했지. 지영은 고개를 숙이더니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쉬운 삶을 살아온 게 아닙니다. 점장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나도 잠시 멈칫했다. 사실 저희 집에 지금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나는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등 위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나는 그녀가 단순히 무례하고 성급한 직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제와는 다른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기 시작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안 좋아요. 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VIP 룸 공기가 바뀌었다. 점장 밖도 말없이 눈을 피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물었다. 그게 어제와 무슨 상관이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하루라도 일을 쉬면 아이가 치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고객을 빨리 처리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걸리면 짜증이 났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노인분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근데 저도 너무 벼랑 끝이라. 그제야 나는 어제 지영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 표정은 단순 무례함이 아니라 어딘가 지쳐있고 불안하고 급해 보였었다. 나는 지영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다고 해도 그 이유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건 변명이죠. 저 알고 있어요.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말을 이어갔다. 지영 씨. 나도 아이를 키워봤소.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나를 바라봤다. 아내가 집안을 지키고 나는 공장에서 일하며 수십 년 동안 아이들 먹여 살렸지. 지영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당신 마음 조금은 이해하오. 힘들고 버거울 때 사람은 날카로워지지. 지영은 그제야 울음을 멈추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건 또 다른 문제요. 지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당신을 벌주려고 온 게 아니오. 지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은행이 그리고 당신 같은 젊은 직원들이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오. 지영은 눈물을 닦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지영 씨, 당신은 왜 은행에서 일하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저라도 버텨야 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제의 무례한 직원은 오늘의 절박한 엄마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이다 드라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상처가 드러나는 이야기라는 걸. 그러나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은행을 바꾸려면 한 사람의 사과로는 부족했다. 이제 나는 본사까지 움직일 준비를 해야 했다. 다음 단계는 주주총회였다. 며칠 후 은행 본사 건물에 도착했다. 유리 외벽으로 둘러싸인 그 거대한 건물은 마치 거만하게 서 있는 성처럼 보였다. 나는 검은색 지팡이를 짚으며 로비를 지나갔다. 안내 직원이 나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혔다. 주주님,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은행 임원들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들은 한꺼번에 조용해졌다. 그러다 어떤 임원이 속삭였다. 저분이 그 대주주라던가? 다른 임원이 대답했다. 그래. 최근에 지점평가 문제 제기했다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들은 나를 모른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을 테니까. 회의장 문이 열렸다. 수십 명의 주주들과 은행 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카메라, 기자, 기록 담당 직원까지. 그 자리의 공기는 확실히 무거웠다. 은행장은 마이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 분기의 재무성과 발표에 앞서 특별히 우리 주요 주주 중 한 분이 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회의장 안이 웅성거렸다. 은행장이 내 이름을 불렀다. 주주 한정우님, 발언하시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몇몇은 놀란 얼굴로, 몇몇은 당황한 얼굴로, 또 몇몇은 비웃음을 숨기지 못하며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내 심장 박동이 커졌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늙어서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아요, 여보. 나는 그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지난주 나는 우리 은행의 한 지점에 갔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나는 그곳에서 손님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늙은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줄에서 비켜서라. 냄새 난다. 시간 없으니 기계 쓰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서서히 변했다. 나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나는 기계가 서탭니다.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고 나이 들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어떤 젊은 임원이 팔짱을 끼고 나를 보며 말했다. 그건 개인적인 경험일 뿐 아닙니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려 그 임원을 바라봤다. 그렇다면 묻겠소.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가득 꽂는 방향 헷갈리던 모습을 못 보신 분이 있습니까? 임원은 말이 막혔다. 주주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나 같은 노인을 은행에서 밀어내는 건 한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다. 우리 세대 전체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여러 노년 주주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공감, 분노, 고개 끄덕임. 나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꼭 쥐었다. 그래서 나는 요구합니다. 임원들이 긴장했다. 우리 은행은 전국 모든 지점에 고령자 배려 창구를 설치하시오. 회의장이 술렁였다. 나는 이어 말했다. ATM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직접 응대할 수 있는 창구, 노인, 장애인, 임산부까지 기다릴 수 있는 창구 말입니다. 은행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박수가 일었다. 주주들, 특히 고령의 주주들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날 나는 단순히 화난 손님이 아니었다. 불편한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변화를 요구한 사람이었다. 은행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을 나는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지 2주 후 나는 다시 그 지점 앞에 섰다. 이번엔 지팡이를 짚는 손이 가벼웠다. 마음이 편안했다. 은행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창구 왼편에
고령자 임산부장애인 우선 창우라는 안내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한참 동안 그 안내판을 바라봤다. 이곳이 정말 바뀌었구나. 나는 천천히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 가장 먼저 내게 다가온 사람, 어제의 그 경비원. 어서 오십시오. 도움 드릴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기계 쓰는 걸 좀 도와주시겠소? 내가 아직 그건 서툴러서. 경비원은 미소를 지으며 곧장 내 옆으로 왔다. 천천히 하십시오.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엔 조급함이 없었다. 귀찮음도 없었다. 단순 친절이 아니라 존중이 있었다. 그때 내 시야 오른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주주님, 나는 고개를 돌렸다. 지영이 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명찰 아래에는 작은 흰색 리본이 붙어 있었다. 어르신 안내 전담 직원. 나는 순간 말없이 웃었다. 지영은 내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주님, 오늘도 현금 인출하시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 인출하시겠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5만 원 말고. 그녀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예? 얼마 인출하시려고요? 나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10,000원만. 지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이어 말했다. 그리고 오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지영은 놀란 눈으로 말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 창구에서 내게 그렇게 했던 그날 이후 당신은 많이 바뀌었소. 그걸 내가 직접 보고 싶어서 온 거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저, 그 일 이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인데 어제 얘기했던 그 아이,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나는 말했다. 그 아이 잘 치료받고 있어.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 네. 한 큰 도움을 받게 되어서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도움. 어떤 그 순간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장이 다가오며 말했다. 주주총회에서 하신 발언 이후 임원진과 저는 은행의 고객 배려 시스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나는 들었다. 점장은 말을 이었다. 지영 씨가 말한 아이의 치료비 일부는 직원 복지 긴급 지원으로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덕분입니다. 정말 덕분입니다. 나는 손을 들어 말했다. 그건 내 덕이 아니오. 지영과 점장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했다. 그건 사람들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오. 그 말은 VIP 룸에서 했던 말보다 더 조용했지만 더 깊게 울렸다. 이제 이곳은 노인을 밀쳐내던 은행이 아니라 노인을 맞아들이는 은행이 되었다. 그리고
힘든 직원의 사정을 이해하는 은행이 되었다. 나는 지영에게 말했다. 오늘은 나 혼자서도 기계 잘 써보겠소. 옆에서 지켜만 봐주시오. 지영은 미소 지었다. 네, 옆에서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카드를 넣고 금액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마지막 영수증까지 뽑았다. 경비원과 지영이 작게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니다. 조금의 배려, 조금의 인내, 조금의 이해. 그것만 있어도 세상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다. 햇빛이 따뜻하게 등을 감싸고 바람은 조용히 볼을 스쳤다. 오늘은 세상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집 문을 열자 손녀가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왔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무슨 음악처럼 내 가슴에 파고들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 응, 할아버지 왔다. 손녀는 두 팔을 벌려 내 다리에 꼭 달라붙었다. 오늘은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응, 좀 사람들이랑 중요한 얘기하고 왔지. 손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할아버지가? 무슨 중요한 사람처럼?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 좀 중요한 사람이야. 손녀는 깔깔 웃었다. 그리고 방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종이와 색연필을 들고 와서는 내 앞에서 앉았다. 할아버지, 그림 그려줄까? 나는 기대하며 말했다. 그려줄래? 손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그 아이를 바라봤다. 그 작은 손은 종이 위에 선을 긋고 그 선은 얼굴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양복이 되었다. 잠시 후 손녀가 그림을 내 앞에 내밀었다. 여기, 이게 할아버지? 나는 그림을 보았다. 거기엔 지팡이를 든 애가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림 위에는 손녀가 쓴 글씨가 있었다. 멋진 할아버지.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웃으며도 눈시울이 젖어드는 걸 느꼈다. 그래, 할아버지 멋있지. 손녀는 내 표정을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왜 울어?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건 기쁜 눈물이야. 아내가 떠난 후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어딘가 텅 빈 사람처럼 살았다. 그러다 손녀가 태어나고 할아버지를 찾고 머리 위에 안겨오고 그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을 때마다 조금씩 채워졌다. 나는 손녀에게 말했다. 오늘 말이야, 할아버지가 가서 다시는 노인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냈어.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와, 할아버지가 영웅이네. 그 말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영웅까진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 할 일을 한 거지. 손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근데 진짜 멋있어. 우리 할아버지. 그 말이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잘했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 한 장이 내게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겼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내 옆에 있다.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 실렸다. 한 노인의 발언으로 은행 전 지점에 고령자 배려 창구 설치 시 기자들은 나를 찾아왔다. 인터뷰를 요청받았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존중은 서둘지 않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음 날 기사 제목이 되었다. 존중은 서두르지 않는 것. 간정우 주주 인터뷰. 며칠 뒤 은행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저희 은행 고객 응대 교육에 강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요? 예, 당신만큼 그 가치를 알게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좋습니다. 내가 살아온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영광이지요. 은행 본사 교육실. 그곳에 모인 수십 명의 신입 직원들. 지팡이를 짚은 내가 앞으로 나간다. 그들이 놀라는 눈빛.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어제 창구에서 만난 느리고 불편한 노인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평생을 일해서 살아온 경험이 있고, 사랑했던 가족이 있고, 걱정했던 날들이 있고, 견뎌낸 세월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이어갔다. 노인을 대할 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나는 말했다. 이 늙은 몸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 순간 교육실은 조용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질녘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왔다. 옆에는 손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묻는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왜 할아버지를 존경해? 나는 웃었다. 존경받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그저 내 삶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손녀가 나를 보고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했다. 나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끝까지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지. 손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할아버지처럼. 그 말은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보상해주는 듯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잘 살았지? 우리가 원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 대접받고 사는 겁니다.